시장 클로즈업은 2020년 새해 맞아 다시 찾아오신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요. 네. 제일 시급한 게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전망일 것 같습니다. 시장이 1월 효과를 좀 반영을 하면서 상승하나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변수가 생겼습니다. 또 이 중동발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안개 속에 빠졌는데 코스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저도 작년 배당락 지수에서 빨리 회복하는 모습도 보고 지난 주말에 좀 많이 상승했다 꺾이는 모습도 봤는데 이것을 과연 이 저항에서 계속 밀리는 모습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아래서 꺾여도 다시 상승 시도를 하는 모습으로 봐야 될 것인지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꺾이는 자리가 2220포인트 정도 이 자리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쪽 자리를 경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수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역 분쟁,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발생이 됐었던 그 지수대이기 때문에 이쪽을 쉽게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완전히 해결이 된 이후에 우리가 그쪽이 지지대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미국 증시도 단기 목표치에 도달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좀 이렇게 줄긋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해석을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지수대에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나 S&P가 모두 다 도달을 했기 때문에 설사 더 가더라도 이제는 좀 한번 조정을 보일 만한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조정을 받겠지만 그것이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항에서 이제 꺾여서 내려오는 증시냐 아니면 여기서 상승 시도를 하느냐라는 점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저는 이제 아래에서 조정을 받고 상승 시도를 계속 해나가고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오늘은 그것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달러와 CRB 인덱스 그리고 연관되는 이머징 마켓 시장의 흐름 이쪽을 경기 동향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이후 다시 상승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큰 전망을 해주셨고요. 사실 지난 한 해 흐름을 살펴봤을 때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를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혹시 12월 후반부터 부각이 되고 있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해서 맨 처음 준비한 자료가 그 CRB 인덱스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블룸버그 쪽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해서 그 그래프를 보면은 제가 선을 두 개를 이렇게 걷는데요. 맨 위에 빨간 선, 그 아래 파란 선 이렇게 걷는데 저게 저항자리가 될 만한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냥 최근에 9월부터 작년 8, 9월부터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올라와서 저 파란 선에서 걸리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지금 상황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걸리는 것이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꼭지점을 형성하고 내려간다. 이렇게 보기가 힘든 것이 저 CRB 인덱스가 지금 스케일을 2010년부터 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 고점에서 이렇게 좀 내려온 걸로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008년에 고점을 형성하고 또 2013년 이쪽으로 저점을 계속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추세대에서 지금 하향 추세대에서 걸리면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CRB 인덱스 자체가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난다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저 타이틀로 이제 10년 만에 돌아서고 있는 CRB 인덱스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저 CRB 인덱스만 따로 놓고 볼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었던 1월 달에 달러 약세 흐름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그 미국의 유동성 흐름과 맞물려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좀 더 근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CRB 인덱스가 항상 이머징 마켓의 경기를 선행을 좀 해왔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달러와 CRB 인덱스,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이 돌아서는 이 세 가지 조합으로 인해 가지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또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위에서 쏟아지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서 돌아서는 그 모습으로 좀 바라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이의 제기하실 수 있는 것이 WTI가 뭐 중동 때문에 올라가지고 저 CRB 인덱스가 올라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원유 때문에 저렇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품 다른 종목들 포함해가지고 선물 가격 동향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 시장 쪽을 보면은 동이나 WTI나 면화나 코코아 이게 보통 이제 따져볼 수 있는 대표적 상품 종목이란 말입니다. 에너지나 비철이나 농축산물 쪽에서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오른쪽에 저 표가 좀 너무 복잡해서 네. 오른쪽에 빨간색 박스로 이렇게 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네. 작년 8, 9월이거든요. 동시에 저점을 형성한 거죠. 물론 이제 가격 레벨들이 틀리기 때문에 좀 높고 낮음이 있지만 저때 모두 다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단순히 WTI 때문에 참 WTI가 좀 검은색 선으로 아래쪽에서 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기보다는 다른 쪽에 CRB 인덱스 구성하는 그런 상품 선물 쪽의 동향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을 좀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저렇게 9월에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 이머징 마켓 쪽의 주식시장하고도 동행하는 것이고 약간 선행했었다라는 점을 놓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정 종목의 강세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좀 투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 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저런 가격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08년의 정점 이후에 2013년, 2018년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모습 속에서 주요 레벨을 돌파하면서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상품 시장 쪽에서 나타나는 변화, 이머징 마켓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대표님 아무리 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고 지표들이 이를 뭐 증거를 하고 있고 상품 선물 동향도 돌아서고는 있다고 하지만 갑작스럽게 변수가 하나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란과의 갈등 다시 또 이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일 것 같은데 타격을 받진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 이게 일시적인 변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정치 이슈로 봐가지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계속 흘러왔었던 흐름이, 중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경기 변수를 좀 메인으로 좀 보고 지금 정치 변수는 약간 좀 사라질 재료다라는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를 제가 유럽하고 이제 남아공 이쪽을 뽑아봤는데요. 제가 이쪽을 뽑은 이유는 미국 쪽은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미 미국을 약간 후행하고 있는 게 유럽과 독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남아공요. 네, 브릭스 국가 중에서 남아공 쪽이 이제 그걸 약간 또 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연말에 저 유럽을 지나서 남아공까지 실제로 가봐서 그쪽에 자산 관리하시는 분이나 또 유통 쪽을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봤을 때 실질적으로 접해봤을 때의 느낌 이것이 경기가 실제로 돌아서고 있는 것을 이제 점차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남아공 쪽도 이제 경기 선행지수 쪽 그리고 또 표에 포함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브릭스 국가 중에서 러시아하고 인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올라와서 꺾여 내려오는 듯한 모습이고 이쪽 중국 쪽이 좀 돌아서는 모습인데 남아공 같은 쪽이 좀 이렇게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머징 마켓의 중심으로 보시는 브릭스 국가가 저렇게 돌아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머징 쪽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남아공 같은 경우가 광공업 쪽이 좀 많이 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 금 생산량이 50%를 이상 지금 차지할 정도로 좀 광공업이 발달이 됐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보다콤이나 뭐 MTN 같은 그런 통신 회사들이 또 이렇게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아프리카의 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브릭스 국가로서 또 하나의 좀 새로운 산업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하나의 그 국가로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연관되는 이머징 마켓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유럽을 선행하는 게 약간 독일이 선행을 하고 있고 그것에 약간 후행하고 있는 쪽이 남아공의 모습이다. 이 점을 놓고 봤을 때로 놓고 본다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머징 마켓 쪽이 아래에서 턴을 하는 것이지 위에서 무너지는 모습으로 판단하기엔 좀 뭐 이치가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쪽 광공업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상품 선물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선물 쪽과
동행한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쪽 브릭스 국가 쪽에서의 턴하는 저 경기 모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또 줄 수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제 하나의 또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단기로는 조정을 피할 수 없겠지만 정치적인 이슈 떼놓고 경기만 집중해서 봤을 때 중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번 주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가 돼 있는데 어떤 점에 투자 포인트 맞추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1월 7일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에서는 또 1월 8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7일이건 8일이건 됐던 간에 이쪽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또 하나의 시그널을 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 시장 쪽이 강하다라고 해서 이쪽 에너지나 이쪽으로 주도주가 바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오늘 조정 모습 속에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의 주도주가 바뀌지가 않고 아직도 주도주는 건재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전이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고 그동안 높아졌었던 PER을 낮추는 그런 실적 개선이 나타나 준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계속 위에서 밀리던 모습 속에서 이제 저점을 잡고 다시 그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틀 뒤에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이것은 가속을 붙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익 거래 따져보니까 2천억 정도가 쌓여 있고요. 비차익 거래는 1조 5천억 정도인데 이것이 비차익 거래가 나올 확률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나와봐야 차익 거래 정도인데 실제로 1월 27일 이후에 이 선물 매수가 한 2만 6천 정도 계약 정도를 외국인이 만든 다음에 한 만 계약 정도가 유출입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그 매도세는 이미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 나타나는 옵션 만기일은 약 한 2, 3천억 정도의 이 매물만 소화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경우 IT 업황에 가속을 붙이면서 이번에야말로 한번 진짜로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도주 IT는 건재하다, 옵션 만기는 IT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이벤트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음 주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펼쳐질 4분기 실적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스핀 김영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낙폭을 크게 못 줄이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요. 월요일에 저희가 알려드린 전략 잘 참고하셔서 수익 잘 보전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똑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